자,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크립토 업계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지분 증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블리츠랩스 연구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의 신간 지분 증명이 출간됐다고 합니다. 최근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머지 업데이트의 핵심이 바로 이 지분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어판 책을 번역한 곳이 바로 블리츠랩스인데요. 먼저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네. 비탈릭 부테린이 2013년,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한창 초창기였을 때 비트코인을 보면서 그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폐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더 많은 사용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회사 같은 조직 아니면 네. 새로운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블로그하고 그 당시에 비탈릭이 운영하고 있던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네. 자기 생각들을 글로 쓰기 시작하는데 그 글들을 다 모아서 편집해서 만든 것이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보통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라고 할 때는 그냥 이게 화폐 혹은 자산으로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툴로서 도구로서 이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를 고안한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고 그걸 고안한 사람이 비탈릭 부테린이잖아요. 네, 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언급됐던 이 책의 저자인 비탈릭 부테린, 이분이 그 이더리움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크립토 업계에서 각광을 아무래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먼저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비탈릭 부테린은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창시자고 네. 이제 비탈릭 부테린을 설명하려면 이더리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산이 예치돼 있는 블록체인이고 네. 또한 이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짤 수가 있어서 네.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이더리움에서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면 웬만하면 다 알 법한 뭐 메이커다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유니스왑, 뭐 체인링크 이런 프로젝트들은 뭐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비탈릭 부테린은 이 글들을 이제 19살 때부터 쓰기 시작하고 약간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좀 일종의 슈퍼스타로 사토시 나카모토 다음으로 가는 네. 유명인이 아닌가라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실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실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군지 저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선 제일 유명한 사람이다. 아, 네,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94년생으로 나와 있네요. 굉장히 연령대가 어립니다. 네, 굉장히 어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남미나 개발도상국의 비탈릭 부테린이 한번 가면은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본다고 해요. 거리에서도. 거리에서도. 누군지. 오. 막 저 사람이다 막 이렇게요. 그래서 되게 좀 누군 막 신처럼 찬양하기도 하고 막 네. 이런 되게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많이 이제 사고 팔지만 네. 사실 코인 자체에 담겨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그렇죠. 거기까지 많거든요.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것 네, 같아요. 보통은 뭐 이름이 예뻐서 네. 뭐 하여튼 설명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네. 이유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책을 저도 이제 잠깐 봤습니다만 비탈릭 부테린이 이 책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만들었는지가 좀 자세히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비트코인에 한창 관심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네. 초반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을 보면서 느꼈던 한계점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를 저장하고 뭐 이 가치를 송금하는 수단으로서는 아주 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네.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고 송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뭐 탈중앙 아니면 뭐 무신뢰성 뭐 이런 기술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능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더리움이다라고 네. 말을 하는데요.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랑은 다른 점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스마트 컨트랙트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도를 다 일일이 제공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일종의 판을 깔아주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을 깔아준다는 설명이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컴퓨터 같은 걸 할 때 사용하는 윈도우즈라든지 이런 느낌의 어떤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으로 이런 운영체제를 만들었으니까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초창기에 나와서 되게 쉽게 이런 뭐 운영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하고 보편화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약간 이런 운영체제, 이런 판을 깔아주는 것에 선두주자를 달렸기 때문에 네. 많은 프로젝트들이 뒤따라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머지 업데이트 이후로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사실 실제로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자인 이 비탈릭 부테린은 이 책에서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요? 비탈릭 부테린은 이제 이더리움을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비탈릭 부테린의 궁극적인 목표는 네.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대중화가 목적인데 그래서 비록 지금 뭐 머지 이후의 가격이 그렇게 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비탈릭은 되게 머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단기간으로 보면은 좀 뭐 그리고 투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약간 이더리움이 과연 뭐 이렇게 뭐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비탈릭 본인은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순항하고 있다. 순항하고 있다. 순항하고 있다라고 네. 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더리움이 이 궁극적인 목표가 대중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중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어떤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에 또 변화가 많이 생길 것이고요. 이런 내용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네, 그 비탈릭이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대중화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네. 지금 현재 중앙화된 기관들, 뭐 정부라든지 뭐 네. 금융기관이라든지 막 이런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더 탈중앙화를 통해 더 많은 안건들이라든지 더 많은 삶의 선택지에 대해서 좀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도구를 쥐어주는 게 비탈릭의 비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비탈릭은 이런 뭐 탈중앙화를 통해 이런 도구들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고는 싶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되게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윈도우즈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강제로 사람들한테 쓰게 할 생각은 없고, 근데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쓰게는 하게끔은 하고 싶지만 네. 굳이 그거를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뭐라 그러죠? 푸시하진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운영 체제들도 이더리움 후에 나왔고 뭐 그것도 네.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더리움만 사용하라 이건 아니지만 그리고 약간 혼동스러운데 그럼 약간 자발적인 참여를 조금 독려한다고 네, 그렇게 그렇게 느끼면 볼수 될까요?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참여하고 자기가 여기에서 최대한 이 운영 체제 이더리움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열심히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네. 이 이더리움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 왜냐면은 비탈릭이 자기 자신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전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할 때 갖고 있는 비전이나 목적은 다 다를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다. 난 그런 입장도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그러면 제 식으로 풀이해 보면 비탈릭 부테린은 사실 탈중앙화를 굉장히 경계하는데 이 탈중앙화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본인이 어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스피커처럼 말해서 실제로 본인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중앙화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그죠.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가끔씩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네.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뭐 이렇게 커지거나 자기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줄 몰랐고 네. 약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좋게만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써서 좀 자기의 철학은 이렇고 그 대신 그거를 자기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따로 읽고 다른 사람들도 각각 자기만의 생각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비탈릭한테
보여주는 비탈릭이 받고 있는 이 영향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노력이지 않을까 이 책을 만든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이 내용이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이더리움을 사용했을 때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더리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적으로 이제 그 대중에게도 친근한 예시를 하나 들자면 뭐 NFT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비탈릭도 이 책에서 NFT 기술을 통해서 전에 기존 자본 구조에서 각광을 받지 못한 뭐 예술가들 아니면 자선 뭐 단체들이 NFT를 만들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본금을 확보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경제적 주체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글을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NFT를 활용하는 예시들은 지금 현재 뉴스를 봐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뭐 유엔에서도 2021년에 유니세프에서 창립 75년 기념으로 NFT를 만들고 네. 거기서 얻은 수익금을 통해서 뭐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학교들의 인터넷을 공급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NFT 기술을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NFT 기술이 약간 일반인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를 사용한 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지 이더리움을 않을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예일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처음 소개된 건 2014년이거든요. 8년 전이네요. 예, 메인넷이 나온 건 2015년이고요. 근데 이게 이 유명한 사람이 쓴 책치고는 이게 비탈릭 부테린의 첫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본인이 왜 이더리움을 만들었고 나는 이더리움이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책으로는 내지 않았던 인물인데 갑자기 네, 이제 2022년 9월에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책을 왜 지금 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탈릭 부테린을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인지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되게 그 사람한테 영향이 중앙화돼 있는 지금 현상이에요. 지금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도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를 외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네. 자기한테 영향이 집중되는 것을 좀 막고 음. 좀 1인분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철학,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뭐 정신적인 요소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지 않았나. 지금까지는 본인이 리딩을 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또 자기만큼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후학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크립토 업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네. 크립토 업계가 아닌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궁극적 목표가 일반인들에게 대중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 뭐 그 팟캐스트나 아니면 뭐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것보다 일단 책으로 접근하는 게 먼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만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머지가 있고 지금 한창 장도 안 좋고 뭐 경제적인 네. 난항을 겪고 있는데 네네. 이 시간에 다들 이제 하락장을 다들 베어마켓이라고 하지만 또 빌드마켓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빌드라는 것은 이제 다시 만들고 좀 더 견고하게 업그레이드 시킨다. 네, 그런 기간인데 그때 약간 이 책을 내서 좀 내가 이 이더리움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뭐 이런 정신적인 철학적인 근간은 이런 것이 된다라고 네. 한번 다시금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되짚어주는, 않을까. 네.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하는 이더리움의 비전,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이 돼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비탈리 부테린이 책에서 구상하는 비전은 단순히 온라인 세상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되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비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크립토 시티라는 도시에서 그 챕터에서는 막 도시들에도 지역 행정 아니면 뭐 지역 자본금 운영 막 이런 데도 블록체인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에 비하면 지금은 아직 온라인 세상에서 많이 극한이 되어 있고 네. 저희 한국에서도 뭐 블록체인을 일상생활에서 접해본 거는 이제 코로나 백신 검증할 때 그렇죠. 코로나 검증에 쿠프 쿠프 앱. 앱이었네요. 네, 그 앱 정도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온라인상으로 좀 더 뜯어보면은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만든 뭐 탈중앙 자율조직 아니면 네. 뭐 탈금융 체계 등 막 네. 이런 걸로 이제 되게 인간 사회를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한 벼락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물론 이제 오프라인 생활까지 적용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비탈릭이 구상하고 있던 그런 많은 이렇게 개념적인 것을 구현한 것은 온라인에도 많이 돼 있고 그것이 이제 근 미래 안으로 오프라인으로 서서히 스며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 이제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발간한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구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얼마 전에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9월 네. 15일에 많은 분들이 이걸 이더리움의 어떤 대형 호재 이 정도로 받아들였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의미가 더 깊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단순한 호재라기보다는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진행 단계의 어떤 중간 어떤 뭐랄까요? 과정? 중간 과정, 예, 네. 중요한 과정. 전체 이더리움 로드맵에서 머지 업그레이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머지를 보고 막 이더리움 2.0이다, 뭐 이렇게 호재다, 막 네. 엄청 이게 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런 하입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후에 큰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야 하고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 로드맵 전체적으로 보면은 머지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발판을 닦는 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머지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머지라는 것은 이제 전에는 직업 증명 방식에서 이더리움이 구동이 됐으면 이제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뀐 것을 뜻하는데요. 그것이 말하는 것은 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돌리고 막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랬으면은 네. 이제는 그 블록체인에 자기가 넣어놓은 뭐 자본만큼 이제 할당을 받아서 그 블록 생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99.95% 정도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인즉슨 이제 블록 생성하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확장성이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추후에 뭐 다른 업그레이드도 있어요. 뭐 막 스플러지, 버지 등등 이제 추후 업그레이드도 있는데 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제 첫 단계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는 첫 단계 네. 이런 설명이시죠? 이게 절대로 완성형이 아니라 네. 약간 이것을 기반으로 더 많은 업그레이드들을 가능케 하는 약간 기본적인 단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직접 번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독자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웠으면 하시나요?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번역하기 전에는 네. 약간 막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막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냥 약간 일종의 또 다른 뭐 코인 막 이렇게까지밖에 못 봤었는데 이것을 보고 나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만든 이유가 돈을 벌려고 단순히 자기가 돈을 벌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네. 진짜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네. 이거 만든 거라고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 변화가 오는 것의 전제는 탈중앙, 무신뢰성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기적으로 열심히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될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보고 뭐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 책을 읽고 나는 이것을 이용해서 내 삶에 어떻게 도움되게 만들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성윤 블래치랩스 연구원 모시고 지분 증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